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는 코코 여사입니다. 혹시 1부를 아직 안 보셨다면 먼저 1부부터 들어보세요. 그래야 더 재미있거든요. 1부에서 우리는 정호와 은주가 어떻게 서로의 일상이 되어갔는지 지켜봤죠. 빗속 우연한 만남이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두 사람 앞에 현실의 벽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과연 이들은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봄 기운이 조금씩 번지던 어느 날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책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책방 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은주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구석 테이블에는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책방에서 보던 분들이었어요. 정호가 들어서자 그 아주머니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평소처럼 책장 앞에 서서 책을 둘러봤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저분, 요즘 자주 오시네. 그러게 매일 오시는 것 같던데. 혼자 사시는 분이라며? 작게 주고받는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책방 안에서는 다 들렸습니다. 정호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은주가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어떤 책 찾으세요? 그냥 둘러보려고요. 정호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어요. 뒤에서 계속 들려오는 시선과 속삭임이 신경 쓰였거든요. 얼마 후 한 아주머니가 책을 빌리러 카운터로 왔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사장님, 저분 단골이세요? 자주 보이시던데? 네, 책을 좋아하셔서 자주 오세요. 은주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인사하게 됐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지만 그 시선이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정호는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질문들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마치 자신들의 관계가 뭔가 설명해야 할 대상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책방을 나왔습니다. 벌써 가세요? 은주가 아쉬워했지만 정호는 그냥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로부터 며칠 후 정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오랜만에 안부도 확인할 겸.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온다니 조금 의외였어요. 주말 오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요즘 어디 나가신 데가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호는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요즘 동네 분들이 아버지를 자주 보신다고 해서요. 어디 책방에 다니신다고. 정호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동네 소문이 아들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그거 그냥 산책하다가 자주 가는 책방이 생겼어. 책방이에요? 아버지가 책을 읽으세요? 나이 들어서 책도 좀 읽어보려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책방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건 아니죠? 그 질문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아버지,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여자분이랑... 뭐라고? 정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괜한 소문이 나면 좋지 않잖아요. 소문이라니 그냥 책 빌리러 가는 것뿐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아버지 체면도 있고 저희도... 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정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희도 뭐 창피하다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소문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 같은 시각 은주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 갑자기 찾아온 거였어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하던 딸이 직접 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소처럼 너는 어떻고? 엄마, 요즘 누구 친하게 지내시는 분 있어? 은주는 순간 당황했어요. 얘가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동네 사람들이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남자분이랑.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소문이 그렇게? 엄마, 정말 그런 분 생겼어? 수진의 직접적인 질문에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외로운 건 알아. 하지만 그 나이에 그런 건 좀 이 나이에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늙어서 바람났다. 철없다. 이런 말 들으면서 살고 싶어? 수진의 말에 은주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누구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이상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란 거야. 엄마도 체면이 있고 우리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체면, 소문, 사람들 시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집에서 같은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정호는 평소 시간보다 늦게 책방에 갔습니다. 은주도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요. 대화가 평소보다 어색했어요. 둘 다 어제 자식들과 나눈 대화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 씨, 혹시 동네에서 우리 얘기 들으셨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조금. 어떤 얘기요? 그냥 우리가 자주 만난다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요.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는 게. 그 말에 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만나기 어려워졌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정호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계산을 기다리는 줄에서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 책방 주인 말이야. 응, 혼자 사는 그 사람? 남자친구가 생겼대. 진짜? 나이가 몇인데? 환갑이 넘었다던데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황혼 연애라나 뭐라나.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애들도 있을 텐데. 정호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장바구니를 버려두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정호는 외출할 때마다 시선을 의식하게 됐어요. 산책을 나가도 마트를 가도 누군가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책방에 손님이 오면 혹시 소문 때문에 온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단골 손님이 직접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남자친구 생기셨다면서요? 은주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좋은 일이잖아요. 혼자 계시기 심심하셨을 텐데. 다행히 아기는 없었지만 은주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괜찮은 건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이게 됐어요. 정호는 책방에 가는 시간을 늦췄고 은주는 괜히 바쁜 척하며 대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어느 저녁 정호가 책방에 갔는데 은주가 먼저 말했어요. 정우 씨,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져봅시다. 시간요? 사람들 말도 좀 잦아들고 서로 좀 더 생각해보고. 은주는 그 말에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가지자는 건 보지 말자는 뜻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하기에는. 정우 씨는 남들 시선이 저보다 중요한가 봐요.
정호는 답답했어요. 은주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거든요. 은주 씨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이해하라고요? 정우 씨,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저를 그냥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오해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럼 왜 이렇게 쉽게 거리를 두려고 해요? 정말 저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쯤은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정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은주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이 진짜 그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시선들쯤 이겨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만으론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정호는 예전처럼 공원을 도는 산책 코스로 돌아갔고 은주는 혼자 책방을 지켰습니다. 정호는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은주 씨 말처럼 내가 너무 남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62세의 늙은 남자,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이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한편 은주도 책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정우 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멀어지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2달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런 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우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주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을 하고 나오는 길에 정호와 마주쳤습니다. 정우 씨, 은주 씨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매일 만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냥 평소처럼요. 짧은 대화 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저는 이만. 은주가 먼저 자리를 뜨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두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달 전 그날과 똑같이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였어요. 우산이. 저도 없네요. 비가 점점 세져서 몸을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함께 비를 피하게 됐습니다. 정류장 안에서 나란히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는데 2달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도 이런 식으로 비를 만났죠.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랬죠. 정호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참 좋았는데. 네, 저도. 그때가 참 좋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눈에서 읽혔어요. 정호 씨,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요? 은주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호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 말에 차마 은주가 말을 잇지 못할 때 정호가 말했어요. 은주 씨, 저는 그리웠어요. 그 말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해요? 사람들 말 때문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비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서두르지 말고. 언제까지요? 저도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젊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정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그치고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요. 동시에 현실의 벽도 분명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찾아온 사랑에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장벽들이 있다는 걸요. 자식들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까지. 과연 이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다음 3부에서는 두 사람의 최종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 3부에서 만나요. 코코 여사였습니다.